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게 낫죠. 쉬었다 온 게 나아요? 아니 그럼 왜냐 이번에 대패했잖아요. 네. 대패잖아요. 대패. 예. 패장이지 않습니까? 대패. 네, 명분이 좀 떨어지죠. 패는 1등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야당이 대통령이 1등이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지 못한 것도 맞죠. 그러니까 그 패배 책임 역시 종속 꽤 있다. 변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종속 변수라고 판명이 됐잖아요. 아, 이번 결과를 네네. 보면 본인의 색깔로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차기 대선 주자 그러니까 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기조 그대로 가갖고 될까요? 그런 문제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의 문제가. 네. 한동훈의 선택의 문제다. 네네. 그 이제 결과도 본인이 책임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막판에 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도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맞아요.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판에.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제가 유세를 하면서 이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집권 여당의 그 선거 전략은 야당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한심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권력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 권력 갖고 있는데 그럼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선거 국면을 갖다가 자신들의 아젠다와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네. 계속 어떻게 하냐면 야당과 야당 대표를 막 비판하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야당 같은 선거를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전혀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네. 여당이 저런 식으로 선거하는 것은 네. 정말 이렇게 보기 드문 일이다. 보기 드문 일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셨어요. 아하. 근데 그분도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권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난 이런 걸 하겠어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계속 야당 대표와 야당을 계속 핍박하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국면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이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어요. 국민들이 볼 때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때까지 뭐 한 거지? 앞으로 뭘 할 거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어요. 네.